내 비밀스러운 사랑. 내가 자기 집에 이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정에서 나를 침대에 눕히기까지 했어. 오빠, 내가 너를 이렇게 오래 기다렸어. 이번엔 절대 도망칠 수 없어. 그녀가 거듭해서 나를 흔들어대는 중에 겉으로는 차갑게 보이는 꽃미녀가 뒤로는 엄청난 변태라는 걸 알게 됐어. 집이 파산한 이후로 나는 뻔뻔하게도 자주 서명월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지냈지? 왜냐하면 우리 엄마와 서명월의 엄마가 절친이거든? 아주머니가 나를 늘 잘 챙겨줬어. 그래서 나는 서명월의 집을 내 집처럼 여기게 됐지? 이번도 예외는 아니야. 방학 시작하자마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던 내가 다시 서명월의 집으로 이사 왔어. 밥 2그릇을 뚝딱 비우고 만족스럽게 의자에 기대서 쉬고 있었지? 갑자기 뒤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지? 그러자 하얀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린 분홍색 미니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 그 소녀는 성인이 됐지만 키는 161cm밖에 안 돼? 앙증맞고 작고 귀여운 모습이야. 방금 목욕을 마친 것 같았어. 명월아, 안녕? 당분간 또 너한테 신세 많이 질 것 같아. 나는 정중히 웃으며 말했지. 오빠, 또 갈 곳이 없어진 거지? 서명월이 의기양양하게 콧소리를 냈어. 앞으로 오빠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여기 머물게 해줄게. 최대한 노력해볼게.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 내가 오빠한테 뭘 시키든 오빠는 반박하지 말고 따라야 해. 말이 끝나자마자 서명월은 슬리퍼를 신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어. 역시나 여전히 도도한 태도야. 그럴 만도 하지. 이런 아가씨한테는 걱정할 게 없으니까. 갑자기 중요한 일이 떠올랐어. 그를 부르려고 했지만 이미 계단에서 사라진 후였어. 이렇게 빨리 간다고? 혼잣말을 하며 위층으로 쫓아갔지. 서명월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 2층 서명월의 방 앞에 도착했지? 문이 열려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 떠나려던 찰나 문 옆에 떨어진 검은색 노트를 발견했어. 허리를 숙여 노트를 주었지. 서명월이 방금 실수로 떨어뜨린 걸까? 솔직히 나는 소녀의 노트를 몰래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로 궁금했어. 서명월 같은 도도한 소녀가 노트에 뭘 적었을까? 하지만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메뉴에 적힌 문장을 보고 멍해졌어. 모구진 오빠와의 일상 비교. 5월 20일. 오늘 집에 누가 왔어? 모구진이라고 하는 것 같아. 내 허락도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 하지만 나이가 아니야. 나도 다 컸고 성인이 됐다고. 엄마는 저보고 그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어. 전혀 내키지 않았어. 심지어 좀 짜증났어. 5월 30일. 그 녀석 방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어. 완전 변태 같아. 분명 이상한 걸 몰래 보고 있는 거야. 안 그래? 너무 한심해. 그냥 무시할 거야. 7월 20일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몇 달이 됐어. 항상 3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와. 그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만약 그가 고백한다면 사실 나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그냥 그가 매일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보니 조금 불쌍하다고 느낀 것뿐이야. 좋아하는 거 절대 아니야. 10월 18일. 오늘 학교에서 갑자기 모구진을 봤어. 그 녀석이 예쁘게 생긴 다른 여자애와 같이 걷고 있었어. 더 중요한 건 그가 하루 종일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역시나 그는 바람둥이였어. 10월 31일. 그는 분명 나를 좋아하면서 왜 나한테 고백하지 않는 걸까? 11월 15일. 모구진 오빠가 한 달 동안 내 머리를 안 쓰다듬었어. 분명 밖에서 새 여동생을 만난 나쁜 오빠야. 다시는 그와 말 안 할 거야. 12월 1일. 드디어 그날이 왔어. 모구진 오빠가 떠났어. 그는 나한테 고백하지 않았어.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 12월 11일. 오빠가 떠난 지 거의 일주일이 됐어. 너무 그리워. 왜지? 나 진짜로 그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 1월 10일. 오늘 나는 오빠 방으로 이사 왔어. 방 안은 온통 오빠의 냄새로 가득해. 침대 시트, 이불, 베개, 심지어 오빠의 속옷까지. 모두 오빠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어. 너무 좋아. 내가 좀 변태 같아졌나? 하지만 정말로 냄새 맡는 걸 멈출 수가 없어.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2월 3일. 다음에 오빠가 다시 집에 오면 절대 다시 떠나게 두지 않을 거야. 오빠를 집에 묶어둘 거야.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해? 일기는 여기서 더 이어지지 않았어. 이걸 다 읽고 나서 식은땀이 났어.
설마 했는데 평소엔 청순하고 귀여워 보이는 서명월이 소녀 같은 모습으로 보였지만 뒤로는 진짜 변태였어. 오빠, 내 얘기를 몰래 봤어? 그때 갑자기 옆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 서명월이 계단 입구에 서서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입꼬리가 살짝 떨렸어. 눈앞에 서명월을 바라보며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지. 설마 이거 일부러 여기에 두고 내가 보게 하려던 거지? 서명월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어. 큰 소리로 반박했지. 절대 아니야. 오빠가 변태야. 남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본 거야. 그 화난 모습을 보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나조차도 이런 짓은 못할 텐데 이건 충분히 보여줘. 서명월, 이 녀석이 좀 변태라는걸? 원래 내가 충분히 변태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평소에 청순한 귀여운 소녀 같은 서명월이 뒤로는 이런 모습일 줄이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 어색하게 침을 꿀꺽 삼켰어. 그러고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걸어가 일기장을 건넸지. 작은 소리로 말했어. 일기 돌려줄게. 사실 아무것도 안 본 척할게. 앞으로도 우리 잘 지낼 수 있잖아. 서명월이 일기장을 획 뺏어갔어. 그리고 한마디 던졌지. 방으로 들어와. 그러고는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어. 왜 저를 부르는지 이해가 안 갔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 같은 남자가 젊은 여자의 방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봐도 손해볼 건 없어 보였어. 게다가 그녀가 초대한 거잖아. 내가 억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비록 일기에서 보니 이 녀석이 좀 변태이긴 하지만 나도 그에 못지않아. 설령 그녀가 이상한 걸 시키더라도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따라 들어갔지. 들어가자마자 후회했어. 서명월이 책상 서랍을 열어 카메라 속에서 전기 충격봉을 꺼냈어. 그걸 보니 바로 얼어붙었지? 나도 모르게 소리쳤어. 설마 서명월 날 죽여서 입막음하려는 거야? 오빠, 꼼짝 마! 서명월이 나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어.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난 그냥 너 일기장 본 것뿐이야. 사형당할 정도는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두 걸음 뒤로 물러났어.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거든. 그녀 손에 든 전기 충격봉은 죽이진 않지만 순식간에 사람을 기절시킬 수 있거든. 그녀 성격상 뭘 할지 정말 모를 일이야. 오빠한테 다 들켰으니 더는 숨기지 않을 거야. 서명월이 체리빛 입술을 살짝 깨물며 침대 옆 분홍색 소파를 가리켰어. 오빠, 저기 가서 앉아? 나는 잠시 망설였어. 그래도 그가 말한 대로 하세요. 소파에 가서 앉았어.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물었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서명월이 다가와 전기 충격봉을 들고 나를 가리켰어. 화가 나서 따지듯 말했지. 왜 분명 나를 좋아하면서 처음에 나한테 고백하지 않은 거야?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잖아. 분명 오빠가 말만 했어도 내가 바로 받아줬을 텐데. 서명월의 질문을 듣고 나는 순간 멍해졌어. 내가 언제 그녀를 좋아했지? 전에 여기 살 때 서명월에게 잘해준 건 전부 그녀가 나를 쫓아낼까봐 그랬던 거야. 그때 나는 서명월에게 고백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자. 서명월이 입술을 살짝 뾰루퉁 내밀더니 갑자기 덮쳐왔어. 가느다란 두 팔이 내 목을 감아왔지. 작고 부드러운 몸이 내게 딱 붙었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 오빠, 명월이 오빠를 정말 그리웠어. 오빠는 명월이 보고 싶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내내 어리둥절한 상태였어. 원래는 정말 살 곳이 없어질 때까지 서명월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이 녀석이 진짜로 나를 그냥 받아들인 거야. 이 녀석 원래 되게 도도하지 않았나? 갑자기 왜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이 된 거지? 지금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녀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을 빨리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어. 내 시선이 곧바로 그의 손에 든 전기 충격봉에 떨어졌어. 말했지. 그러니까 일단 전기 충격봉 내려놔.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또 도망가지 말고. 서명월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예쁜 눈동자에 약간의 서운함이 담겨 있었지. 나와 눈을 맞추며 말했어. 오빠가 없는 동안 명월은 오빠가 쓰던 물건들로만 오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 명월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오빠는 몰라. 나는 한숨을 쉬었어. 그러고 약간 안심한 표정을 지었지. 직접 위로하며 말했어.
걱정 마. 나 도망 안 갈게. 일단 전기 충격봉 내려놔. 서명월이 단호하게 말했지. 오빠, 왜 이미 내가 있는데? 나한테 고백도 안 하고 다른 여자애들 찾아가서 같이 놀았어? 왜? 서명월은 점점 더 화가 난 것 같았어. 천천히 이를 악물었지? 눈썹도 서서히 찌푸려졌어. 이어 말했지. 오빠한테 교훈을 줘야겠어? 나를 가진 이후에는 다른 귀여운 여동생들 찾아가는 거 안 돼? 나는 바로 멍해졌어. 서명월이 전기 충격봉 스위치를 누르자 출력선 2개에서 전기 스파크가 튀었어. 그래서 너한테 약간의 벌을 줄 거야. 다가오지 마. 나 항복했어. 너 말대로 다 할게. 저거 맞고 싶진 않아. 재빨리 두 손을 들며 황급히 말했지. 알았어. 이제 너는 완전히 명월이고야. 서명월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손에 든 전기 충격봉은 계속 스파크를 튀겼지. 마르데 위협하는 것처럼 서명월이 침대 옆에 앉았어. 옆자리를 툭툭 치며 말했지. 오빠, 이리 와 앉아. 와서 명월이 머리 좀 쓰다듬어줘. 너 고양이야? 특별히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하네. 나도 모르게 한마디 툭 내뱉었지. 빨리. 그녀가 재촉하자 어쩔 수 없이 뛰어가 손을 들어 그녀 머리를 쓰다듬었어. 눈을 살짝 감고 즐기는 그녀 모습을 보니 좀 이해가 안 갔어. 그래서 물었지. 그래서 내가 없는 동안 너 정말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안 만났어? 없어. 배우고 싶지도 않고. 그녀가 단호히 대답했어. 여전히 매일 집에 틀어박혀서 사파를 그리니? 희미하게 기억나는데 그녀가 집 밖을 안 나간 이유 일부는 그림 때문이었어. 이제는 엄청 능숙해졌지. 어릴 때의 스케치와 색채부터 지금의 디지털 드로잉까지 그녀는 이미 능수능란해졌어. 다만 그녀가 그린 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좀 그렇지? 왜냐하면 그녀는 19금만 그리거든? 그것도 소녀와 마법 주제만. 그녀의 그림에 대해선 매끄럽게 잘 그렸다고밖에 할 수 없어. 하지만 설마 했는데 그녀의 변태 기질이 언젠가 나한테까지 적용될 줄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 어쩔 수 없었어. 소녀가 귀여운 콧소리를 냈어. 그러고 손을 펼치며 말했지? 맞아. 명월이는 밖에 그 녀석들 싫어해. 그래서 그 역겨운 녀석들과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아. 뭐든지 간에 명월이가 원하는 건 엄마가 다 해주니까 명월이는 걱정할 필요 없어. 참고로 말하자면 지금 오빠도 명월이 소유야. 서명월이 고개를 돌렸어. 시선이 내게 꽂혔지? 체리 같은 입술이 살짝 올라가며 콧소리를 내며 말했어. 지금 오빠는 아무것도 없잖아. 밥을 배부르게 먹고 싶으면 명월이 말 들어야 해. 이 녀석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계속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내가 좀 궁핍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기 온다고 남의 장난감이 되진 않잖아? 나는 전술적으로 2번 헛기침했어. 계속 물었지. 그리고 너 그 일기 일부러 나 보여준 거지? 맞아. 서명월이 단호히 대답했어. 오빠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서. 서명월이 말했지. 내 방은 내가 직접 꾸몄어. 모든 구석이 완벽해. 전부 내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정리했지? 게다가 방 위치는 바로 내 방 옆이야. 일기장을 일부러 문 앞에 떨어뜨렸어.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가거나 방으로 돌아갈 때 필연적으로 그 일기장을 보게 될 거야. 내가 이런 변태 오빠라면 분명 주워서 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내 모든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한테 고백할 거라고. 근데 내가 일기를 다 읽은 뒤의 반응이 그녀를 좀 실망시켰어. 괜찮아. 상관없어. 그녀는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다시 도망가게 두지 않을 거야. 앞으로 그녀는 열심히 내가 그녀를 좋아했던 때를 떠올리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서명월 얼굴에 미소가 더 짙어졌어. 이에 나는 머리를 극적였지? 작게 했어. 그때 갑자기 책상에 알람 시계가 울렸어.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걸 즐기던 서명월이 입술을 살짝 삐죽 내밀었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 서명월이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 의자를 가리키며 뒤돌아 말했지. 오빠, 여기 와서 앉아? 위협받는 느낌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반항할 수가 없었어. 결국 얌전히 의자 옆에 가서 앉았지. 옆에 있는 서명월을 보며 물었지.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도와달라는 거야? 아니, 그냥 명월이를 안아주기만 하면 돼. 명월이한테 에너지를 주면 돼. 서명월이 내 앞에 와서 나를 등지고 다음 순간 그냥 내 위에 털썩 앉았어.
소녀의 엉덩이는 그리 풍만하지 않았지만 겹겹의 치마를 뚫고도 부드러운 촉감은 정말 최고였어. 이건 나를 약간 부끄럽게 했지. 당장 그녀를 내 위에서 떼어내려 했어. 오빠, 움직이지 마. 서명월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허리를 흔들며 엉덩이를 살짝 움직였지. 한 손으로는 그림펜을 쥐고 아직 색칠 안 끝난 그림을 화면에서 채우기 시작했어. 나는 깜짝 놀랐어. 청춘의 풋풋한 소녀가 내 위에서 흔들리고 있어. 이걸 누가 견딜 수 있겠어? 오빠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서명월이 장난스럽게 말했어. 서명월,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지금 사춘기 소년을 놀리고 있는 거야.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지. 서명월이 손에 든 펜을 멈췄어. 몸을 흔드는 것도 멈췄지. 그러고 뒤돌아 장난기 어린 미소로 나를 보며 말했어. 헤이, 맞지? 그녀의 도발에 직면해서 나는 미소를 지었어. 두 손으로 그녀를 안으며 말했지? 내가 너의 놀림을 받고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그만해라고 할 거라 생각했어? 서명월이 순간 당황했어. 하지만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다음 순간 나는 그녀를 공주님 안기로 들어올렸어. 의자를 발로 차서 치웠지. 그리고 그녀를 부드러운 큰 침대에 던졌어. 멍한 와중에 서명월이 눈을 떴어. 내 강인하고 멋진 얼굴이 이미 그녀 눈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었지. 두 손으로 그녀 머리 양쪽을 짚고 그녀 위에 올라 장난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내려다봤어. 그때 서명월이 입을 열었어. 약간 부끄러운 목소리로. 오빠, 뭐 하려는 거야? 그녀는 이미 18살이 됐지만 법적으로도 내가 인정할 만한 아내감인데 말투에는 어쩔 수 없이 수줍음이 묻어났어.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눈앞에 나를 바라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 전혀 반항할 기미가 없었지. 심지어 그녀 눈에는 약간의 애정 어린 눈빛이 담겨 있었어. 마치 뭔가를 갈망하는 듯이. 하지만 그래도 내 손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어. 이 녀석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순 없지? 제대로 교훈을 줘야 해. 안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제멋대로 될 거야. 하지만 곧 2시간 반이 지났어. 지금 거실에서 나는 국수를 먹고 있었지? 얼굴엔 약간의 씁쓸함이 묻어났어. 원래는 그냥 그녀를 살짝 겁주려 했을 뿐인데 조금 얌전해지라고. 그런데 그녀가 진짜로 받아들일 줄 누가 알았겠어? 억제하지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었지. 속으로 중얼거렸어. 서명월 이 녀석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지? 일기를 보게 하려고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항상 이상한 말들을 했어. 정말 너무 이상해. 빨리 돈 좀 벌어서 냉큼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어. 이곳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을 거야. 돈 많고 귀여운 미소녀에게 적극적으로 쫓기는 걸. 지금 내 상황도 거의 비슷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어. 서명월 같은 미소녀에게 얽매여도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밖에 나가도 자랑스러울 거야. 게다가 그녀는 이미 성인이 됐어. 하지만 방금 일어난 일과 그녀 일기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이 녀석의 소유욕이 너무 강해. 내게 자유를 전혀 주지 않아. 이렇게 계속 가다간 안 되겠지. 여기까지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 지금은 뭐든 일단 목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때 갑자기 귀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 오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지. 서명월이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 나는 어쩔 수 없이 물었지. 또 뭐야? 내 작은 아가씨.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었어? 서명월이 빠르게 내려와 내 옆에 앉았어. 그리고 웃으며 말했지. 오빠가 옆에 없으면 나 일할 마음이 전혀 안 생겨. 오빠! 빨리 밥 먹어. 다 먹고 나랑 그림 그려? 그녀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흘깃보니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어. 의심이 들었지. 말했어. 너 진짜로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너한테 나쁜 짓 할까봐?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했어. 그리고 말했지. 명월이는 알아. 오빠가 내 몸을 보면 목에서 눈을 못 떼잖아. 하지만 오빠가 원하는 거라면 다 줄게. 단 조건이 있어. 오빠는 다른 여자애들 만나면 안 돼. 심지어 말도 걸면 안 돼. 말이 끝나자 나는 바로 할 말을 잃었어. 고작 하루 왔는데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나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지. 너 그 말은 뭐매? 나 진짜 관심 없어. 그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지. 응? 그럼 오빠가 아까 미친 듯이
나한테 그런 짓 하려던 게 다 거짓이야? 나는 대답했지. 그냥 너 겁주려고 했던 거야. 아이, 서명월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 그리고 살짝 콧소리를 냈지. 반문했어. 설마 오빠도 2D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정직한 신사인 거야? 나는 말하려다 멈췄어. 깊게 숨을 들이쉬며 억지로 진정하려 했지. 결국 그녀와 따지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설령 오빠가 내 몸에 관심 없어도 괜찮아. 내가 오빠 몸에 관심 있으면 되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서명월이 주머니에서 전기 충격봉을 꺼냈어. 그리고 스위치를 눌렀지. 위에서 전기 스파크가 번쩍였어. 그녀가 나를 노려보며 약간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지. 오빠, 너의 모든 건 내 거야. 만약 네가 다른 귀여운 여자애들을 찾아가면 그땐 내가 너한테 봐주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보니 나도 모르게 식은땀이 흘렀어. 마음속으론 극도로 답답했지. 정말 몰라. 서명월이 내 뭐를 보고 이렇게 미친 듯이 변한 건지. 예전엔 절대 이런 애 아니었잖아. 지금은 아직 그녀 집에 있으니 일단 동의하는 척하며 도망칠 기회를 찾아야겠어. 나는 연기하며 대답했지. 알았어. 서명월이 만족스럽게 웃었어. 그녀가 내게 가까이 다가왔어. 가볍게 내 팔에 기대며 작게 말했지. 앞으로 나 하나만 곁에 있으면 충분해. 너랑 놀고 밥 먹고 같이 자고 학교도 같이 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명월이 멋지지? 항상 너를 생각할게. 그녀의 진지한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서명월이 완전히 집착광으로 변했어. 지금 방에서 나는 작은 의자에 앉아 약간 졸린 상태로 옆에서 진지하게 그림 그리는 서명월을 보고 있었어. 그녀가 디지털 펜을 쥐고 화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며 이디 고양이 소녀 그림에 색을 칠하고 있었어. 나는 하품을 했어. 말했지 있잖아. 벌써 너랑 5시간이나 같이 있었어. 이제 자도 되지? 오늘 비행기 타고 오느라 7, 8시간 정도 정신 없었거든? 나 진짜 졸려 죽겠어. 게다가 내일 아침 일찍 학교 가서 등록해야 해. 평소라면 그녀가 그림 그리는 걸 보며 기분 좋으라고 칭찬 몇 마디 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자정 12시가 넘었어. 하루 종일 이동하느라 지쳤고 지금은 그냥 푹 자고 싶어. 안 돼? 서명월이 펜을 멈췄어.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말했지. 오빠가 곁에 있어야 나 그림 그릴 동기가 생겨. 이렇게 하자. 오빠가 내 의자에서 자고 나는 오빠 위에서 그림 그릴게. 이렇게 하면 둘 다 문제없지 않아? 나는 어이없게 대답했지. 그만해. 그러면 더 못 잘 거야. 서명월이 검지로 턱을 괴며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 곧이어 장난스러운 미소로 말했지. 오빠가 내게 관심 없는 척하는 게 거짓이지? 그냥 입으로만 도도한 척하는 거야. 도도한 게 뭐야? 나는 툴툴거리며 콧소리를 냈어. 불 꺼지면 다 똑같다고 할 수밖에. 진짜 변태야. 그녀가 입을 삐죽 내밀었어. 일단 너 화면 꺼놓고 말해. 그럼 내가 변태라고 해도 늦지 않아? 말하며 나는 바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지. 나 먼저 자러 갈게. 만나. 안 돼. 서명월이 바로 소리쳤어. 내 옷자락을 획 붙잡았어. 그림 다 그리고 나서 자자. 응? 다음에 또 같이 해줄게. 나 진짜 졸려 죽겠어. 단호히 거절했지? 아까 네가 억지로 날 끌어오지 않았다면 나 벌써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을 거야. 서명월이 입을 삐죽 내밀었어. 잠시 망설이더니 그제야 내 손을 놓았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지? 마음속으로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모르겠어? 그럼 너 먼저 자. 알았지? 그녀가 대답했어. 너도 일찍 자. 자주 밤늦게 깨어있으면 몸에 안 좋아. 더 생각하기 귀찮았어. 그냥 이렇게 말했지. 알았어. 자.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 내가 떠난 후 서명월은 바로 서랍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어. 그리고 빠르게 조작했지. 곧바로 화면에 12개의 영상이 나타났어. 이 영상들은 방의 각 방향에서 실시간으로 찍힌 감시 영상이었어. 거의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녀는 침대 쪽을 비추는 영상을 클릭했어. 그걸 확대했지? 그리고 태블릿을 디지털 드로잉 화면 옆 선반에 올려놓았어. 화면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
헤헤. 이렇게 하면 오빠 얼굴을 볼 수 있어? 그녀는 화면 속 내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 속으로 생각했지. 오빠가 방에서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할까? 정말 궁금해. 하지만 그녀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어. 왜 오빠가 혼자 있을 때 좀 실망한 것처럼 보이지? 오빠는 류 아주머니한테 버림받 우리 집에 온 것 같아?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중얼거렸어. 원래는 류 아주머니한테 감사하고 싶었어. 오빠와 다시 만날 기회를 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어. 내가 돌아온 대략적인 이유를. 류 아주머니의 사업이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고 그래서 해외로 떠났지. 그러면서 나를 우리 집에 맡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류 아주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녀는 오빠를 조금 불쌍하게 여겼어. 그녀가 속으로 생각했지 뭐. 어쨌든 지금 오빠는 내 곁으로 돌아왔어. 내가 잘 챙겨줄 거야. 절대 오빠가 속상하지 않게 할 거야. 그녀가 입을 삐죽 내밀었어. 그러고 손에 든 펜을 멈췄지. 시선이 화면 속 내 우울한 얼굴에 고정됐어. 속으로 중얼거렸지. 지금 가서 오빠를 위로할까? 그때 화면 속 내가 갑자기 움직였어. 그녀는 급히 시점을 바꿨지. 내가 일어나 외투를 벗고 불을 껐어. 그리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지. 자려고 준비하는 모습이었어. 피놀 카메라의 야간 투시 기능 덕분에 불을 꺼도 그녀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 지금 이 순간 서명월은 그림 그릴 흥미를 완전히 잃었어. 온전히 화면 속 내 모습에 집중했지? 오빠가 자려고 하는구나. 인터넷에서 말한 것처럼 밤에 혼자 해결할까? 만약 그렇다면 무슨 자료를 사용할까? 나와 함께라는 상상을 할까? 뭐라도 오빠한테 남겨줘야 하나? 예를 들어 내 양말 같은 거. 서명월은 전에 인터넷에서 변태들이 귀여운 미소녀의 옷을 모으는 걸 보고 정말 징그럽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빠가 필요하다면 그건 괜찮아. 하지만 오빠는 나만 상상해야 해. 안 그러면 오빠도 엄청난 변태야. 서명월이 뺨을 부풀렸어.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받치며 고개를 기울여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 속으로 또 중얼거렸지. 근데 모구진 오빠는 진짜로 피곤해서 잠든 것 같아. 오빠 품에서 그림 그리고 싶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뭐 안 그릴 거야. 오빠 침대에 가서 같이 잘 거야. 다음날 아침 내가 잠에서 깼어. 하지만 느른하게 이불 속에서 꼼짝하고 싶지 않았어. 밖은 정말 너무 추웠어. 5분만 더 자고 싶었지. 그런데 그때 따뜻한 게 내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 심지어 숨이 좀 막힐 정도였지. 나는 의아해서 눈을 비볐어. 그리고 이불을 걷었지. 서명월이 내 가슴 위에 엎드려 곤히 자고 있었어. 그녀의 잠자는 모습은 정말 귀여웠어. 작은 입으로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지. 나는 살짝 몸을 일으켰어.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됐지. 속으로 어쩔 수 없이 생각했어. 어쩐지 어젯밤 꿈이 이상했어. 이런 일이었구나. 근데 이 녀석 진짜 대담하다. 대낮에 막 잠 깬 사춘기 남자 침대에 누워있다니? 위험할까봐 전혀 안 무서운 거야? 속으로 생각했지. 도대체 이디 소설 주인공처럼 부드럽게 그녀를 깨워야 할까? 얼굴 붉히며 선생님 일어나 학교 가야 해라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악당처럼 확실한 교훈을 줘야 할까?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류 아주머니가 돌아왔을 거야. 만약 서명월이 내 침대에 있는 걸 류 아주머니가 보면 황하에 뛰어들어도 해명 못할 거야. 그녀를 한참 바라봤어. 속으로 중얼거렸지? 왜 이 녀석이 자는 척하는 것 같지?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 그리고 나서 이불 밖에 있던 한 손을 안으로 넣었지? 그 손은 밖에서 차가워져. 지금 얼음처럼 차가웠어. 천천히 손을 그녀 목덜미 뒤로 넣었지. 그리고 바로 그녀 등에 붙였어. 그 순간 서명월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어. 놀란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났지? 작은 손으로 등을 세게 문질렀어. 그러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지? 계속해서 비난했어. 진짜 변태야. 귀여운 소녀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만지다니. 나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지. 너 아직 모르는 게 있어. 대낮에 막 잠 깬 사춘기 남자 침대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건 내가 경고하는 거야. 몰라서 그러지 마. 말하며 나는 그녀를 옆으로 던졌어. 그리고 하품을 했지. 일어나 푹신한 슬리퍼를 신고
옷을 챙겨 아래층으로 갈 준비를 했어. 서명월이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 졸린 눈을 비비며 뺨을 부풀리며 약간 불만스럽게 말했지. 이렇게 오랫동안 너만 나를 즐길 수 있었는데 결국 원하지 않는 거야?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만해. 나는 어쩔 수 없이 손을 흔들었어. 원하든 안 하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진짜로 류 아주머니한테 들키면 황하에 뛰어들어도 해명 못할 거야. 엄마한테 말할게. 서명월이 바로 대답했지. 오빠라면 엄마가 분명 허락할 거야. 나는 바로 할 말을 잃었어. 속으로 생각했지. 서명월 이 녀석 진짜 미쳤어. 이 세상에 어떤 엄마가 쉽게 자기 딸을 넘겨줄까? 알았어. 나 먼저 아래층 갈게. 나는 입을 열었어. 오늘 일찍 학교 가서 할 일이 있어. 서명월이 하품을 했어. 눈빛에 약간의 아쉬움이 스쳤지. 그럼 오빠 먼저 가. 나 좀 더 잘게. 말하며 그녀는 다시 누워 이불을 덮었어. 그리고 있지 않고 당부했지. 학교에서 다른 여자애들 찾지 마. 만약 내가 알아내면 절대 너 안 봐줄 거야. 무슨 다른 여자애들이야. 여기서 나 아는 사람 없어. 나는 짤 수 없이 대답했지. 너나 자기 방에서. 자, 싫어. 서명월이 말하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 이에 대해 나도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어. 어쨌든 할 일이 많아서 그냥 한마디 남겼지? 류, 아주머니가 왜 네가 내 방에서 잤냐고 물으면 너 알아서 해? 그리고 나는 문을 열고 나갔어. 세수하고 나서 약간 졸린 상태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 모고진 거실에서 표범무늬 잠옷을 입은 긴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여성이 길고 하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소파에 앉아 나에게 인사했어. 아줌마, 안녕하세요. 나는 바로 대답했지. 동시에 계단을 내려가는 걸음이 빨라졌어. 서소유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식탁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지? 저쪽에 아침밥이 준비돼 있어. 밥 먹고 메이드한테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 알았지? 감사합니다. 아줌마, 나는 대답했지. 곧바로 식탁 옆에 앉았어. 그리고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 어젯밤에 명월이가 너 방해 안 했지? 서서 요가 물었어. 나는 순간 멈칫했지? 솔직히 그건 단순히 방해 수준이 아니었어. 분명히 괴롭힘이었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았어. 어떤 말은 안 해야 하는지도. 그래서 대답했지? 아니요. 그럼 다행이야. 서소유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밥 가져와서 먹어. 아줌마가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얘기 끝나고 학교 가도 늦지 않을 거야. 알았어요. 나는 대답했지. 그리고 나서 계란과 빵이 담긴 접시를 그리고 우유 한 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 아줌마 맞은편에 앉았지. 고개를 들어 물었어.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 너희 엄마 일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서소유가 말했어. 그녀가 한동안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는 순간 놀랐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어. 그리고 대답했지. 알아요. 그동안 우리 집에서 잘 지내. 그리고 명월이랑도 많이 놀아줘. 서소유가 말하다 갑자기 웃었어. 근데 네 엄마가 나한테 큰 도움을 줬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엄청 놀랐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떠나 있던 2년 동안 명월이가 너를 엄청 그리워했어. 나한테 자주 졸라서 너를 데려오라고 했지? 서소요가 웃으며 말했어. 하지만 네 엄마는 내 친구니까 너를 억지로 데려올 순 없었어. 그녀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입꼬리가 살짝 떨렸어. 그리고 말했지? 친구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나를 억지로 데려왔을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강제로 데려오는 건 불법이에요. 서소유가 말하며 갑자기 우유를 한 모금 크게 마셨어? 특별히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면 너희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내가 제시할 수 있어? 지금 많은 가난한 남자들이 부자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고 싶어해. 특히 모구진 너 같은 남자애들은 졸업 후 힘들게 돈 벌어서 가정을 꾸려야 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부잣집 사위로 들어가면 수십 년의 고생을 덜 수 있지? 말은 맞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녀 말이 정말 맞아. 나도 부자 여성이 날 후원해줬으면 하는 상상을 했었지. 보통 가정 출신 남자애들 대부분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했을 거야. 평소에 살짝만 애교 부리면 부자가 돼서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누가 싫겠어? 게다가 서명월은 예쁘고 목소리도 달콤해. 서 아줌마는 심지어 딸을 위해 돈까지 내놓겠대? 이렇게 되면 거의 어떤 남자라도
사위로 들어가는 걸 거절하지 않을 거야. 서소유가 우유를 다 마시고 컵을 테이블 위에 살짝 내려놓았어. 그녀가 숨을 한번 내쉬었지. 그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모구진, 만약 너를 사야 한다면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 서소유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나는 먼저 정신을 가다듬었어. 속으로 깜짝 놀랐지. 아줌마가 내 장기를 빼가려는 건 아니겠지? 서소유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 그러고 갑자기 크게 웃었지. 하하하, 그건 아니야. 너랑 장난친 거야. 그녀가 웃다가 눈물 난 눈가를 문질렀어. 그리고 말했지. 걱정 마. 강제로 하지 않을게. 하지만 지금 네 엄마가 너를 신경 안 쓰잖아. 네가 생각이 있다면 원하는 가격을 가지고 나한테 와? 어쨌든 명월이가 원하는 거라면 이 엄마는 뭐든지 최선을 다해 쟁취해줄 거야. 말하며 서소유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 좋아. 어쨌든 시간은 많아. 천천히. 내 제안을 생각해봐. 나 먼저 회사 가야 해. 잠시 후 메이드한테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 왜? 이번에 버림받은 게 오히려 좋은 일 같지?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어. 엄마가 친구 집에 나를 두고 갔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귀여운 여동생을 만났어. 그리고 날 후원하려는 부자 아줌마까지. 아줌마가 고개만 끄덕이면 바로 달라붙는 귀여운 여동생을 아내로 삼고 일 안 해도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야말로 인생 정점에 오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도 좋은 일이야. 솔직히 서소유가 바로 떠나지 않았다면 나 당장 고개 끄덕였을지도. 정신 차리고 보니 이 일이 너무 순조로워서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 버림받고 부자 집에 맡겨져 억지로 밥을 먹이고 한동안 믿기 어려웠어. 한참 고민했지. 일단 학교에 가서 등록부터 해야겠어. 어쨌든 시간은 많으니까 메이드가 부엌에서 나왔어. 내 앞에 와서 말했지. 목소년, 밥 다 먹었으면 학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손을 펴며 귀찮게 해서 미안해. 지금 가자. 1시간 후 과학기술대학교 정문앞 교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감회가 새로웠어. 전에 엄마 일 때문에 이사하고 정리하느라 지도교수한테 며칠 휴가를 냈었지. 오늘에서야 드디어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었어. 교실에 도착했는데 선생님이 아직 안 왔어. 사람도 별로 없었지. 나는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어. 모구진 옆에서 은빛 종소리 같은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 고개를 들어보니 분홍색 긴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소녀였어. 정교하고 부드러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나에게 인사하고 있었지. 연우야. 안녕. 나는 대답했어. 눈앞의 소녀는 류연우야. 내 소꿉친구지. 같은 전공, 같은 반일 뿐만 아니라 항상 한 가지를 고민했어. 만난 이후로 내가 어디에 있든 류연우는 항상 묘하게 내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 같아. 고등학교 때 몇 번 전학을 갔는데 다음 날이면 그녀가 새 학교에 따라왔어. 가끔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의심했지.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어.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완벽하고 정당한 이유를 댔고 내가 착각한 건가 싶었어. 정말 궁금했어. 하지만 대학에 와서 상황이 좀 안정됐지? 적어도 엄마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는 없었어. 안녕. 곧 기말고사야. 열심히 복습해. 낙제하지 마. 류연우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부드러운 시선이 내게 머물렀어. 직접 당부했지? 걱정 마. 안 그럴게. 나는 자신만만하게 장담했어. 류연우가 내 옆자리에 앉았어. 다시 물었지. 근데 무슨 문제 생긴 거야? 너 며칠이나 휴학했잖아. 별일 없어. 그냥 엄마한테 좀 일이 생겼어. 이제 잘 정착했어. 너도 우리 집 상황 알잖아. 정상적이야. 나는 손을 펴며 말했지. 목소리에 약간의 무력감이 묻어났어. 괜찮으면 다행이야. 류연우가 웃으며 말했어. 그녀는 우리 집 상황을 좀 알고 있었지? 소꿉친구로서 내가 휴학한 며칠 동안 그녀는 내 메시지를 하나도 받지 못했어. 조금 실망한 게 당연했지.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 안 그러면 내가 걱정할 거야. 나는 머리를 극적였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이 묘하게 기뻤지. 좋아.
문제 없어? 류현우는 여전히 부드러웠어. 솔직히 휴학한 며칠 동안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 보낼 시간은 있었어. 하지만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지? 그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반에서 호감 가던 여자애한테 집안 사정에 대해 잔뜩 불평하는 메시지를 보냈었어. 근데 돌아온 건 귀찮아하는 답장이었지? 그 이후로 이런 일은 가족 외에는 외부 사람한테 전혀 말 안 했어. 류현우한테는 비록 우리 둘이 소꿉친구라 해도 불평 메시지를 잔뜩 보내면 그녀가 귀찮아할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그녀의 걱정을 듣고 지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 기말고사 끝나고 뭐 할 건지? 그녀가 물었지. 돈 벌어야지. 아르바이트? 아직은 잘 모르겠어.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웨이터 같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은 없었어. 겨울방학은 길어야 한 달 남짓이야. 결국 손에 쥐는 돈은 몇천 원 정도일 거야. 그걸로는 대학 졸업 후 독립생활을 전혀 못 버텨. 비록 서소요 아줌마가 엄마 돌아올 때까지 날 지원해줄 거지만 몇 년간 엄마 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나는 진작에 지쳤어. 최대한 독립하고 싶어. 아, 왜 주변 사람들은 다 돈 많아 보이지? 나만 완전 빈털털이야. 계속 고민했지. 엄마처럼 해볼까 생각도 했어. 그쪽은 돈이 정말 빨리 벌리니까 정 안 되면 서소 요 아줌마 제안을 받아들여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녀 말투는 장난 같지 않았어. 이 생각에 한숨을 쉬었지. 그래도 겨울방학까지 기다려야겠어. 류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했어. 교과서를 정리하고 고개를 돌렸지? 근데 오늘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가능해? 나는 좀 놀랐지. 응? 당연히 문제없어. 무슨 도움? 어제 이사 왔는데 짐 옮기다 컴퓨터가 망가진 것 같아. 우리 집 와서 좀 봐줄 수 있어? 나는 컴퓨터에 대해 조금 알아. 간단한 부품 설치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근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컴퓨터 수리 기사를 부르는 게 더 빠르지 않아? 왜? 나 같은 초보를 부르는 거지? 문득 뭔가 떠올라물었어. 있잖아. 너희 집에 다른 사람 없어? 없어. 나 혼자 살아. 류현우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멍한 표정을 지었어. 왜 그래?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지? 장난이야. 그렇게 사춘기 남자애를 집에 데려가는 거 위험해. 특히 너 같은 미소녀한테는. 류현우가 잠시 멈칫했어. 얼굴에 미소가 더 짙어졌지.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미소가 그녀 얼굴의 모든 감정을 가렸어. 도무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지. 장난이야. 장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좋아. 나는 급히 설명했어. 근데 이틀 뒤 방학까지 기다릴 수 있어? 오늘 밤은 좀 불편해. 누가 날 데리러 올 거야? 하지만 오늘 밤에 컴퓨터를 써야 해. 만화 업데이트가 늦어질 거야. 그렇구나. 그동안 너도 힘들었지? 성적도 유지하면서 만화 업데이트도 해야 했으니 류현우와 서명월은 둘 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다만 분야가 다를 뿐이야. 이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 알았어. 나도 너 만화 팬 중 하나니까 팬으로서 기여하는 셈이지. 그만한 가치가 있어? 류현우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고마워. 괜찮아. 근데 내가 고칠 수 있을진 장담 못해. 정 안 되면 컴퓨터 수리 기사를 불러야지. 나는 말했어. 괜찮아. 너라면 분명 고칠 수 있을 거야. 좋아. 나는 웃었어. 마음속에 묘한 느낌이 올라왔지. 류현우가 일부러 나를 집에 끌어들이려는 것 같아. 근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 그녀와 오래 지내다 보니 그녀가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걸 늘 봤어. 컴퓨터 수리 핑계로 내 장기를 빼가진 않겠지? 하하, 그건 좀 비현실적이야. 이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지. 알았어. 오늘 밤 너 집에 가서 살펴볼게. 점심시간 수업 끝나고 시끌벅적한 토론 소리와 함께 일부 학생들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 다른 학생들은 교실에서 가져온 밥을 먹었지. 너 밥 안 먹어? 류현우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물었어. 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 침을 꿀꺽 삼켰어.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 아침에 올 때 알았으면 서소요 아줌마한테 애교 떨면서 밥값 달라고 했을 텐데 어차피 나도 얼굴 두꺼운 편이니까. 그렇구나. 그럼
나랑 같이 내가 만든 도시락 먹을래? 류현우가 책상에서 본 도시락을 꺼냈어. 그녀는 보통 학교 밥을 안 먹어. 집에서 가정부가 해주거나 스스로 만들어서 가져와. 그건 됐어? 내가 얼굴 두꺼워도 소꿉친구한테까지 얻어먹을 정도는 아니야. 오늘 좀 많이 했어. 혼자 다 못 먹을 거야. 그렇게 딱 맞는다니? 그녀 책상을 흐깃봤어. 류현우가 도시락을 열자 아직 따뜻한 음식이 나왔어. 서로 다른 음식이 담긴 작은 용기를 우리 둘 책상 사이에 놓았지. 그녀가 작은 그릇을 내 책상에 건넸어.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빈 그릇에 덜었어. 좋아. 이렇게 하면 내가 먹기에 딱 맞아. 류현우가 말했지. 여분의 숟가락을 내게 건넸어? 좀 나눠 먹어줘서 고마워. 알 수 있었어. 그녀가 내 체면을 지켜주려고 이렇게 말한 거야. 여기까지 해줬는데 더 거절하면 좀 몰라보는 거지. 류현우 왜 이렇게 착하지? 좀 민망해서 숟가락을 받았어. 그럼 사양 안 할게. 고마워. 나도 모르게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 눈앞에 우아한 소녀가 사용했던 거라 그런지 이 밥이 평소 먹던 평범한 쌀밥보다 맛있게 느껴졌어. 고개를 저었지. 분명 내가 너무 생각한 거야. 미각까지 이상해졌나? 이건 그냥 평범한 쌀밥이야. 고개를 들어보니 류현우가 턱을 괴고 책상에 기대서 젓가락을 안 움직였어. 시선이 내 입에 있는 숟가락에 고정돼 있었지. 부드러운 눈빛에 약간의 갈망이 담겨있는 것 같았어. 계속 쳐다보니 갑자기 좀 민망해졌어. 왜 그래? 숟가락 빌린 거면 나중에 새 걸로 사줄게. 아니야. 류현우가 거의 즉시 말했어. 고개를 돌려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지. 다 먹고 나한테 주면 돼. 내가 정리할게. 이 녀석 왜 좀 이상하지? 나는 좀 답답했어. 숟가락으로 도시락 반찬을 풀며 자세히 보니 책상에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어. 맛도 좋았지. 양도 적지 않아. 혼자 먹기에 충분하고 둘이 먹어도 거의 맞았어. 다만 남녀가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게 막 전학 온 학생으로서 반에 남은 몇몇 동급생들의 시선 속에서 다 먹고 나서 감사의 인사를 했지. 잘 먹었어. 밥이 정말 맛있었어.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밥 살게. 네가 좋아한다면 매일 좀 더 만들어 와도 돼. 같이 먹어도 괜찮아. 그건 좀 민망하지? 귀찮게 안 할게. 나는 말하면서 숟가락과 옆에 있던 작은 그릇을 건넸어. 류현우가 내 손에서 숟가락을 받았지. 시선이 더러운 숟가락 끝에 잠시 머물렀어. 그리고 도시락에 넣었지. 나는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느낌에 빠졌어. 오후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정문은 시끌벅적했어. 학생들이 무리지어 정문에서 나왔지. 메이드 복장을 한 여성이 차문 앞에 서 있었어. 인파 속에서 시선을 돌리며 찾고 있었지. 한참이 지나서 그녀의 시선이 류현우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내게 멈췄어. 메이드가 다가왔어. 내 옆에 있는 류현우를 흘깃 보았지. 그리고 내게 말했어. 목소년, 반가워입니다. 차에 타세요. 데려다 드릴게요. 오늘 밤에 좀 일이 있어. 나중에 혼자 갈게. 너 먼저 가. 메이드가 약간 의아해하며 말했어. 아가씨가 집에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늘 안 가시면 아마 화내실 거예요. 이걸 깜빡했네. 솔직히 서명월의 그 이상한 집착에 좀 질렸어. 부자 미소녀에게 후원받는 건 싫지 않지만 그 강한 소유욕은 정말 못 견디겠어. 순순히 돌아가서 그녀 장난감이 되면 나중에 더 심해질 거야. 원래 계획은 수업 끝나고 메이드가 데리러 오는 거였어? 근데 류현우가 도움을 요청했으니 소꿉친구로서 그냥 둘 순 없지. 게다가 그녀는 그렇게 부드럽고 약해 보여. 순간 보호욕이 생겼어. 나는 메이드에게 말했지. 괜찮아. 너 먼저 가서 그녀한테 말해. 나 나중에 갈게. 그러면 아가씨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메이드가 옆에 침묵하는 서명월을 흐깃 보았어. 이분은 쟤 급히 소개했지? 이건 내 소꿉친구야. 그냥 컴퓨터 고쳐주는 거야. 곧 돌아올게. 안녕하세요. 류현우가 정중히 인사했어. 컴퓨터를 고쳐준다고? 메이드가 눈을 살짝 가늘게 떴어. 한참 뒤 한숨을 내쉬었지. 돌아보며 나를 보고 말했어. 이렇게 하죠. 목소년, 안 가시면 아가씨께 사실대로 보고해야겠어요? 당신이 예쁜 분홍머리 소녀와 밖에서 밤을 보내려 한다고.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 말을 왜 그렇게 꼬아서 해? 밤을 보낸다고 뭐야? 정말 그냥 작은 도움일 뿐이야.
그러니까 저와 같이 돌아가세요. 그 소위 컴퓨터 고쳐준다는 핑계로 이웃집에 들어가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부정한 짓을 할지 모르죠.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사냥꾼은 종종 사냥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 말 못 들어봤어요? 메이드가 직설적으로 말했지. 아니, 언니, 류현우는 내 소꿉친구야. 류현우와 나는 몇 년을 알고 지냈어. 가족의 나와 제일 친한 사람이야. 오늘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나를 사냥감으로 볼 이유는 없어. 내가 교토에 온 걸 말 안 했다고 해서 그럴 리 없잖아. 게다가 류현우가 나한테 뭘 바랄까? 내 몸을? 아니면 장기를? 그건 좀 비현실적이야. 우리가 말다툼하는 걸 보고 옆에 서 있던 류현우는 메이드에게 비난받아도 억울해하지 않았어. 그저 침묵을 지켰지. 그리고 살짝 해해 웃었어. 당신이 지금 고용주 집 사람이라 당연히 당신 안전을 보장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돌아가세요. 메이드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어. 최대한 온화한 눈빛으로 설득했지. 꼭 나를 데려가야 한다고. 세상에나 너랑 돌아가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아. 나는 좀 어이없었어. 속으로 답답했지. 이 메이드 좀 터무니없네. 전에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어. 류현우 같은 약한 여자애가 위험하다면 서명월이 항상 전기 충격봉으로 나를 겨누는 건 위험인물 수준 아니야? 나랑 돌아가. 목소년? 적어도 생명의 위협은 없을 거라고 보장할게요. 메이드가 다시 반복했어. 안 돌아가. 나는 단호히 말했지. 메이드가 아무리 설득해도 나는 거절했어. 그리고 옆에 있는 류현우와 함께 옆 도로로 걸어갔어. 메이드가 한숨을 내쉬었지. 돌아서 차에 탔어.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나를 억지로 차에 태우면 안 좋게 보일 거야. 그녀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 결국 아가씨께 사실대로 보고해야겠네. 메이드가 가속 페달을 밟았어. 차가 천천히 도로 끝에서 사라졌어. 빌라 안. 서명월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 하얀 스타킹에 쌓인 두 다리가 허공에 떠 있었지. 교차하며 흔들리고 있었어. 무릎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디지털 펜으로 어제 못 끝낸 고양이 소녀 그림에 색을 칠하고 있었지. 현관 소리에 그녀 얼굴에 기쁨이 떠올랐어. 뒤돌아 소파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 시선이 현관을 향했어. 하지만 메이드 혼자 들어오는 걸 봤어. 뒤에 아무도 없었지. 그녀 표정이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었어. 오빠는? 정말 죄송해요. 아가씨, 목소년이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올 거예요. 서명월의 기분을 망치지 않으려고 내가 다른 여자애와 떠났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서명월이 살짝 입을 삐죽였어. 별로 기뻐 보이지 않았지. 오빠가 여기로 막 전화 왔는데 무슨 일이야? 메이드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지. 서명월이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쳐다봤어. 깊은 파란 눈동자에 약간의 서늘함이 스쳤지. 메이드, 너 오빠와 같이 나한테 뭘 숨기는 거지? 서명월이 책상 위에서 귀여운 큰 고양이 문의 케이스에 휴대폰을 들었어. 메이드 앞에 내밀었지? 이건 오빠의 예비폰이야. 여기에 위치 추적기 설치해. 비밀번호도 같이 풀어. 다른 여자애를 발견하면 말해줘. 즉시 제거해야 해. 왜냐하면 오빠는 내 것만이니까. 이 생각에 서명월 얼굴에 도도한 기색이 더해졌어. 알겠습니다. 메이드가 휴대폰을 받아 뒷마당으로 갔어. 이런 일에 그녀도 약간 능숙했지. 외부 장치를 설치하는 거. 위치 추적기와 휴대폰 비밀번호 몇 개쯤은 전혀 문제 없었어. 메이드가 떠나자 서명월은 다시 소파에 기대 앉았어. 디지털 펜을 들고 태블릿에 그림을 그렸지. 작은 입으로 살짝 흥얼거렸어. 사진첩마다 야한 사진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누구 거일까? 아니면 오빠한테 명월이 예쁜 사진 몇 장 찍어서 폰에 저장해둘까? 하얀 미니 원피스를 입고 예쁜 포즈 몇 개 취하면 오빠가 분명 좋아할 거야. 어쨌든 명월이는 이렇게 귀여우니까. 심지어 오빠가 온 첫날부터 명월이를 심하게 괴롭히고 싶었잖아. 헤헤, 하자마자 하자. 오빠가 어떤 취향이든 오빠가 나 하나만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눈에 명월이만 가득하면 좋겠어. 말하며 서명월이 멈췄어. 입꼬리가 살짝 올라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지. 푹신한 슬리퍼를 신고 위층으로 뛰어갔어. 같은 시간 다른 한쪽에서 그 메이드가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신경 쓰지 마. 그녀
말처럼 너를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류현우 집에 가면서 설명했지? 괜찮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경계하는 건 당연하지. 따라와. 컴퓨터는 방 안에 있어.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따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 의아해서 물었지. 근데 정말로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는 거야? 집에서 비어있던 집이야. 학교랑 가까워서 여기로 온 거야. 비어있던 집. 비어있던 집이라니. 입꼬리가 살짝 떨렸어. 류현우의 교토집에 처음 와봤어. 교토에 있는 그녀 집이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지. 게다가 이건 류현우 집에서 그녀를 위해 준비한 임시 거처일 뿐이야. 1,000만 원이 넘는 건 좀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류현우 집이 부유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부유할 줄은 몰랐어. 젠장, 미리 알았으면 좀 더 노력해서 잡았을 텐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류현우가 갑자기 뒤돌아. 나를 봤어. 살짝 미소 짓고 있었지? 그래도 괜찮아. 여기서 나 혼자 살아. 집에 다른 사람 올 일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잠시 시선을 멈췄어. 그녀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담긴 예쁜 얼굴에서 눈을 뗐지? 좀 민망해서 머리를 극적였어. 뭐야 이게. 이 녀석. 이 말투가 마치 나를 유혹하는 것 같잖아. 컴퓨터가 안 켜진다면 메모리바가 제대로 안 꽂힌 것 같아. 제대로 꽂으면 문제 없을 거야. 말하며 메모리바를 다시 설치한 후 허리를 펴고 무심코 이마를 닦았어.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지. 모니터가 부칭 애니메이션을 시작했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문득 떠올랐어. 류현우의 컴퓨터는 내가 조립해준 거였지? 모든 부품은 내가 하나하나 데리고 가서 산 거야. 근데 류현우 집은 돈이 많아서 예산 걱정 안 해도 됐어.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았지. 그냥 그의 최고 사양 부품을 골랐어.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그녀가 모른다는 게 내 기억 속에서 류현우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남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컴퓨터 부칭을 기다리며 나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뭔가 떠오른 것 같았지?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 이 녀석의 목적이 정말로 컴퓨터 핑계로 나를 집에 데려온 거 아닐까? 게다가 아까 집에 아무도 안 온다고 특별히 강조했잖아. 이건 나한테 힌트를 주는 거 아니야? 부드럽고 청순한 예쁜 소꿉친구가 적극적으로 집에 초대했어. 꿈에서도 보기 힘든 플롯이 오늘 내게 펼쳐지는 걸까? 이 생각에 좀 흥분됐어. 얼굴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멈추지 않았지. 훅 방문이 열렸어. 류현우가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지. 내게 건넸어? 수고했어. 물 한 잔 마셔. 아, 나는 머리를 극적였어. 무심코 물컵을 받았지. 돌아서 데스크톱 화면에 들어간 컴퓨터를 봤어. 컴퓨터 고쳐줬어. 그냥 간단한 문제였을 뿐이야. 이제 쓸 수 있어? 고마워. 류현우가 웃으며 말했어. 나는 망설임 없이 유리컵에 물을 단숨에 마셨어. 컵을 책상에 내려놓았지? 컴퓨터 고쳤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갈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일부러 염치 없게 굴 사람 아니야. 내 기억 속에서 류현우는 항상 보수적이고 부드러운 여자애였어. 적극적으로 접근한다거나 내 생각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 게다가 아까 그 생각들은 지금 상황에 따라 상상한 것뿐이야. 아마 다 우연일 거야. 여기 뻔뻔하게 남아있으면 내가 상상한 그런 장면을 상대가 만들어주길 기다리는 꼴이야. 만약 상대가 싫어하면 엄청 민망할 거야. 게다가 집에는 서명월도 있어. 더 늦게 돌아가면 정말로 2대 맞을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은 일단 돌아가려고 했어. 잠깐. 류현우. 옆 책장에서 만화책 한 권을 꺼냈어. 내게 건넸지? 이거 넣어줘. 표지에는 긴 머리가 휘날리는 소녀와 평원 위에 풋풋한 소년 일러스트가 있었어. 부드러운 그림체가 꽤 아름다웠지. 맨 위에는 디자인된 예술적 폰트로 쓰여 있었어. 그건 만화 제목이었지? 만화 제목 아래에는 만화가의 필명 청견묘연이 있었어. 음암 트리플 X. 이건 류현우의 연재 만화. 출판된 만화책이었지. 전에 깜빡했는데 너한테 친필 사인 달라고 했었지. 말하며 만화책을 받아 살짝 웃으며 말했어. 고마워. 류현우가 첫 화를 연재했을 때부터 이미 쫓아보고 있었어. 스토리든 그림체든 내 취향에 딱 맞았지. 초기 팬으로서 교토에 오기 전에 류현우한테 사인본 달라고 했었어? 이제 받아서 좀 기뻤지. 괜찮아. 근데 뭐 의아해하며 보니 류현우가 살짝 붉은 입술을 깨물었어.
예쁜 얼굴에 살짝 홍조가 피어났지? 지금 이미 많이 늦었어. 밖엔 눈발이 날리고 있고 이따 더 많이 내릴지도 몰라. 우리 집 방만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놀란 시선이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머물렀어. 솔직히 뭔가 눈치챘어. 하지만 정말 믿기 어려웠지. 류현우가 적극적으로 나를 집에 물게 하려 하다니. 하지만 한참 고민했어. 결국 한숨을 쉬었지. 그냥 됐어. 아까 이미 너한테 안 간다고 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부잣집 미소녀의 묵으라는 초대를 거절할 사람은 없어. 다만 오늘 밤 안 돌아가면 서명월이 진짜 날 죽일지도 몰라. 게다가 그 메이드는 좀 심술궂어 보여. 분명히 류현우 집에 뭘 하러 왔을 뿐인데 오해할 만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 해. 메이드가 서명월한테 나와 류현우를 어떻게 말했을지 몰라. 만약 정말로 나와 류현우가 밖에서 밤을 보내거나 더 심한 오해를 했다면 그건 정말 심술궂은 거야. 그래도 어쨌든 서명월 집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니까 독립하기 전까지는 타협할 수밖에 없어. 이 생각에 길게 한숨을 쉬었어. 만아, 고마워. 잘 간직할게. 좋아. 류현우의 부드러운 표정이 눈에 띄게 실망으로 바뀌었어. 시선이 뚫어지게 밖으로 나가는 나를 따라갔어. 근데 너 혼자 여기 사니까 안전 잘 챙겨. 고급 주택가라 해도 변태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집에 안전조치를 좀 더 해도 안 그러면 진짜 악의적인 사람들한테 노려질지도. 그럼 좀 곤란해. 당부한 뒤 문 열고 나가려 했어.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 휘청하며 무심코 문틀을 잡았지? 뭐야 이게? 머리가 어지러워. 연우야. 하지만 뒤돌아.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졌어. 잠시 뒤의식이 멀어졌어. 다음 순간 문손잡이를 놓았지? 하얀 벽에 기대 쓰러졌어. 진짜 왜 이런 방식으로라도 너를 붙잡아야 했을까? 자기야, 류현우가 살짝 입을 삐죽였어. 이어 길게 한숨을 쉬었지. 얼굴의 부드러움은 이미 사라졌어. 대신 실망한 표정이 떠올랐지? 그래도 괜찮아. 자기야, 오늘 밤 너 도망 못 가. 그 순간 분홍색 방 안에서 소녀가 침대 위에서 온갖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 예쁜 옷을 갈아입으며 폰을 자신에게 맞춰 사진을 찍고 또 찍었어. 마침내 서명월이 길게 한숨을 쉬었어. 부드러운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 휴대폰에 저장된 방금 찍은 수십 장의 야한 사진을 넘겼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 이렇게 하면 오빠가 좋아할 거야. 안 그래? 그녀는 애니메이션에서 섹시한 여성 캐릭터 설정과는 달라. 그들은 이런 옷을 직접 입고 스스로 모델이 돼서 자신을 참고해 그림에 그려넣지. 하지만 서명월은 이런 옷을 사와서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 그저 플라스틱 마네킹에 걸쳐놓고 세부적인 부분을 관찰하며 그림 소재로 삼았지. 만약 그녀가 직접 이런 옷을 입고 모델이 돼서 자신을 만화에 그려넣어 모두가 감상하게 한다면 그건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몸이 침범당하는 느낌을 줄 거야. 왜냐하면 그 음란한 녀석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들은 내 사진을 보고 이상한 짓을 할 거야. 하지만 오빠가 내 사진을 본다면 그건 전혀 문제없어. 오빠가 이 사진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정말 궁금해. 헤헤. 보자마자 바로 흥분해서 나를 품에 꼭 안고 싶어 할까? 생각만 해도 기대돼. 근데 오빠 왜 아직 안 돌아온 거야? 서명월의 시선이 까만 창밖으로 향했어. 살짝 입을 삐죽였지. 약간 토라진 표정이었어. 다른 한편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야? 왜 이런 방법으로라도 너를 붙잡아야 했어? 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거지? 나는 계속해서 너의 포옹을 갈망했어. 자기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너는 나 사랑해? 방 안에서 류현우가 침대 옆에 엎드렸어. 가느다란 손이 침대 위 기절한 소년의 뺨을 가볍게 어루만졌어. 그의 뺨이 살짝 붉어졌지? 시선은 깊고도 집착적으로 보였어. 몇 년간 우리 집에 큰 병고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그도 따라갔지? 나는 부드러운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그는 부드러운 척했어. 내가 싫어하는 건 뭐든 고치려고 노력했지? 내가 가장 좋아할 모습으로 변하려고. 나를 위해서라면 그는 뭐든 할 수 있었어? 근데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 분명 이렇게 적극적인데 왜
내가 그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걸까? 가끔은 그가 나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걸 알았지만 너무 미묘해서 그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어. 그는 내가 더 열렬히 사랑하길 원했어. 하지만 몇 년 동안 내가 머뭇거리는 바람에 그는 정말 속상했지? 사랑이 왜 더 적극적이지 못한 거야? 나를 안아주고 점령하고 침범해줘. 그는 실망했어. 특히 이번에 내가 며칠 휴학하고 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어. 그건 정말 그의 선을 건드렸지?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 그는 항상 나를 깊이 사랑했어. 내 둔감함이 그를 속상하게 했지? 그는 즉시 내 모든 걸 차지하고 싶었어. 내 몸에 모든 욕망을 쏟아붓고 싶었지. 그는 신발을 벗었어. 하얀 스타킹에 감싼 발로 침대에 올라갔지?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살짝 숨을 몰아쉬었지. 정교한 눈동자에 집착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어. 자기야, 왜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혹시 내가 부드러운 모습만 좋아하는 거야? 몇 년 동안 그는 내 앞에서 진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 항상 부드럽고 해롭지 않은 척했지? 늘 부드러운 모습을 유지했어? 그건 내가 그에게 호감을 느껴서였고 내가 부드러운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는 내 앞에서 지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어. 그는 두려웠어. 자신의 미친 면모를 드러내면 내가 그를 멀리할까봐, 심지어 싫어하고 떠나갈까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그래서 몇 년 동안 전부 연기했던 거야. 좀 힘들었지만 나중엔 너 전부를 누릴 생각에 그 모든 게 같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그걸 알아차린다면 그는 나를 가둬놓을 수밖에 없어. 내가 그를 깊이 사랑하고 떠날 수 없을 때까지. 지금 소녀는 거의 흥분한 상태였어. 그는 허리를 숙였지? 부드러운 몸과 뺨이 내 가슴에 꼭 붙어 있었어? 내 온기와 심장 박동을 느끼려 했지? 아, 자기야, 정말 따뜻해. 오늘 밤 너는 내 거야? 다만 아쉬운 건 왜 너는 나를 먼저 안아주지 않는 거야? 너무 속상해. 내 부드러운 모습도 안 되는 거야? 너무 속상해. 어쨌든 지금 너는 나를 떠나지 않았어. 오늘 밤 먼저 너 전부를 맛보게 해줘. 이때 서시빌라 안에서 메이드가 휴대폰을 들고 아가씨에게 갔어. 위치 추적기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모든 비밀번호도 재설정했어요. 서명월이 메이드가 건넨 휴대폰을 받았어. 내일 오빠가 학교 갈 때 이걸 가지고 가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오빠가 어디 가는지 알 수 있어? 근데 오빠 왜 아직 안 돌아온 거야? 벌써 10시가 넘었잖아. 오빠는 학교 기숙사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늦을 리 없어? 목소년이 나중에 온다고 했어요. 메이드가 고개를 저었지? 그가 분홍머리 소녀. 집에 컴퓨터 고치러 간다고 했어요. 그 일 때문에. 근데 정말로 컴퓨터를 고치러 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나중에 온다고 했을 뿐이에요. 서명월이 우울한 기분으로 잠들까봐 걱정돼서 밤새 화낼까봐 일부러 말 안 했어요. 내가 다른 여자 집에 갔다고. 근데 이제 거의 11시야. 돌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알았어. 그럼 너 먼저 나가. 오빠의 MSB 좀 감상해야겠어. 겸사겸사. 오빠 기다릴게. 메이드가 떠나자 서명월이 문을 닫았어. 참을 수 없어서 침대에 폴짝 뛰어올랐지. 좀 흥분해서 휴대폰을 열었어. 작은 손이 화면을 빠르게 넘겼지. 모르겠네. 오빠 폰에 뭐가 있을까? 야한 거라도. 하지만 사진첩과 소셜앱을 훑어보니 그리고 카톡이랑 다른 앱을 뒤져봤어. 명월이 표정이 점점 실망으로 바뀌었어. 모든 비밀번호가 재설정된 탓에 암호화된 것도 다 열 수 있었지. 자주 쓰는 두 소셜 플랫폼. 연락처에 오빠한테 메시지 보낸 사람 거의 없었어. 기본적으로 단톡방이나 구독한 공식 계정 메시지뿐이었지. 그리고 모르겠지만 오빠가 너무 잘 숨겼는지 데스크톱이나 사진첩에 한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 잡다한 이디. 애니메이션 미소녀 사진들 뿐이었지. 애니메이션 미소녀 사진. 기껏해야 다리나 배 정도 드러낸 정도였어. 근데 거의 모든 유형의 사진을 조금씩 저장해놨더라. 특정 유형의 이디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었어. 도무지 무슨 취향인지 알 수 없었지? 내가 어떤 여자 타입을 좋아하는지. 서명월이 입을 삐죽였어. 바람둥이 오빠. 폰볼 의욕을 천천히 잃었어. 데스크톱을 이리저리 넘겼지?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 브라우저의 시선이 멈췄어.
하지만 잠깐 훑어보고 폰을 던지고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어. 볼 것도 없이 내가 이미 시크릿 모드로 브라우징한 걸 알았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갔지. 일단 아까 찍은 사진부터 저장해야겠어? 곧바로 서명월이 사진첩에 상단 고정 폴더를 만들었어. 방금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 네, 사진첩에 저장했지? 이제 됐어? 오빠가 사진첩을 열면 바로 명월이 사진을 볼 거야. 헤헤. 다시 폰을 옆에 던졌어. 서명월이 갑자기 죽은 물고기처럼 머리를 이불에 파묻었어. 엉덩이를 높이 치켜들고 이불에 기대며 웅얼거렸지? 근데 오빠는 도대체 언제 돌아오는 거야? 갑자기 폰이 딩동 소리를 내며 그녀의 주의를 끌었어. 그녀가 살짝 고개를 돌려 폰을 다시 집었지. 화면 위에 백영빈 선배라는 메모가 붙은 메시지가 왔어.